은퇴 후 평생 간절히 바라던 여행이 지겨워진다. 왜?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까요? 평생 꿈꿔온 여행을 은퇴 후 실컷 다녀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흥미를 잃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 이게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째로 여행은 결국 일상이 됩니다. 처음엔 새로운 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설레지만 계속해서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설렘도 무뎌지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면 유럽에 처음 갔을 때는 모든 게 신기하고 매 순간이 감동적이었어요. 낯선 거리, 유명한 랜드마크, 새로운 음식이 다 새롭고 흥미로웠죠. 그런데 몇 번이고 같은 나라를 방문하다 보니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매일 새로운 도시로 이동하는 것도 처음에는 짜릿했지만 나중에는 짐 싸고 이동하는 게 지겹고 피곤하기만 했어요. 결국 호텔, 공항, 관광지를 반복하다 보니 출퇴근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같은 도시를 여러 번 가게 되면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흥미롭지만 점차 거리도 익숙해지고 같은 코스를 반복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처음엔 감동했던 멋진 경치도 익숙해지면 무덤덤해지고 처음 맛본 음식도 익숙해지면 더 이상 감탄하지 않게 돼요. 여행을 꿈꿨던 이유가 신선한 자극이었는데 그 자극이 무뎌지면 더 이상 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죠. 해결책으로는 여행을 너무 길게 끌지 말고 짧고 강렬하게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여행지에서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거나 특별한 경험을 계획하면 지루함을 덜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단순히 관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요리 클래스나 전통 공예 같은 체험 활동에 참여해 보면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둘째로, 목적 없는 여행은 금방 실증납니다. 여행 자체가 목표가 되면 처음에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의미 없이 이동하는 여행은 흥미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떠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지금 뭘 위해 여행하고 있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유명한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도 처음에는 즐겁지만 나중에는 사진만 남고 특별한 기억이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국 여행이 반복되면 특별한 목적 없이 떠도는 느낌이 들어서 흥미를 잃게 됩니다. 해결책으로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목적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현지 문화를 깊이 체험한다든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면 여행이 훨씬 더 특별해질 수 있어요. 목적이 있는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삶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셋째로, 인간관계의 단절이 외로움을 만듭니다. 혼자만의 여행은 자유롭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커져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혼자 떠나는 여행이 자유롭고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걸 느끼게 돼요.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는 어렵죠. 결국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게 익숙해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친숙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리워지기도 해요. 해결책으로는 여행 중에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해요. 현지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장기 체류를 하면서 지역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행지에서 친구를 만들거나 기존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가족, 친구들과 연락을 하는 것도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넷째로, 여행이 돈과 체력을 소모합니다. 여행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활동이에요. 특히 장기 여행은 예상보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여행 자체가 피로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자유롭게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꿈을 꾸지만 실제로 여행을 해보면 예상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한다는 걸 알게 돼요. 항공료,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또한 계속해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해야 하다 보니 신체적인 피로도 쌓이고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 것이 고역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일정이 빡빡하다 보면 여행이 아니라 마치 출장을 다니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해결책으로는 여행을 할 때 자신의 경제적 여건과 체력을 고려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무리한 일정 대신 한 곳에서 오래 머무르며 여유롭게 여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여행 전 충분한 예산 계획을 세우고 할인 항공권이나 장기 숙박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째로, 여행 후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여행이 끝난 후에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기쁨보다는 공허함이 밀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장기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여행 중 경험했던 감동이 점차 사라지면서 일상이 지루하고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행지에서는 매일 새로운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흥미진진한 시간을 보냈지만 돌아오면 다시 같은 일상이 반복되면서 이제 뭐하지? 하는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여행이 너무 기대가 컸던 경우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 차이가 더 크게 와닿아 여행을 또 가고 싶은 마음만 커질 수도 있어요. 해결책으로는 여행 후에도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찾는 것이 중요해요. 여행에서 얻은 경험을 기록하거나 배운 것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여행 중 접한 새로운 요리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거나 여행지에서 배운 언어를 공부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여행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여섯째로, 너무 많은 선택지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줍니다. 여행지에서의 수많은 선택이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느껴지지만 점점 피로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행을 가서 어디를 갈지, 뭘 먹을지 결정하는 것이 기대되는 순간이지만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때가 많아요. 매일 어떤 관광지를 방문할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면 피로감이 쌓이게 되죠. 결국 선택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처음의 설렘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해결책으로는 미리 여행 계획을 세우되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일정을 빽빽하게 짜는 대신 몇 가지 필수 코스만 정해두고 나머지는 즉흥적으로 움직이면 부담이 덜할 거예요. 또한 현지인의 추천을 받아보거나 너무 많은 선택지를 고민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즐기는 태도를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째로,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집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기대감이 크지만 실제 경험은 기대와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본 사진 속 명소는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막상 가보니 관광객이 너무 많아 제대로 즐기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죠. 유명한 맛집이라 기대하고 방문했지만 막상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거나 서비스가 기대 이하면 실망하게 돼요. 또한 여행지의 날씨나 환경이 예상과 다르면 전반적인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해결책으로는 여행 전 기대치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행은 항상 완벽할 수 없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면 실망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특정 장소나 음식만을 목표로 삼기보다 그 과정 자체를 즐기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아요. 여덟째로, 여행이 점점 익숙해지면 감동이 줄어듭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는 것이 처음엔 신기하지만 반복되다 보면 감동이 점점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 처음 해외여행을 갔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렜지만 점점 비슷한 구조의 관광지를 방문하게 되면서 감흥이 줄어들었어요. 또한 여러 나라를 방문해도 결국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면 특별함이 줄어들기도 해요. 결국 여행이 특별한 이벤트에서 일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해결책으로는 같은 방식의 여행이 아니라 색다른 여행 스타일을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유명한 관광지를 가는 대신 현지인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한 도시에 오래 머물면서 지역 문화를 깊이 체험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홉째로, 여행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행이 일상의 탈출구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떠난 여행이지만 여행이 끝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질 수 있어요. 또한 일이나 관계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지만 결국 문제 자체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결국 여행이 문제를 잊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아요. 해결책으로는 여행이 삶의 돌파구가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행보다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째로 결국 중요한 것은 여행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여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디를 가든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여행을 가도 큰 의미를 찾지 못할 수 있어요. 일상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여행에서도 결국 같은 고민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새로운 환경이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내 삶의 방식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해결책으로는 여행 자체보다 여행을 통해 얻은 경험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행에서 얻은 깨달음을 일상에서도 실천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보면 삶 전체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는 여행이 설레고 기대되지만 결국 익숙해지면서 감흥이 줄어들 수 있어요. 너무 길게 여행하면 일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질 수 있죠. 또한 여행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중요한 건 여행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행을 할 때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다양한 경험을 시도하면서 여행 자체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 보세요. 여행이 끝난 후에도 그 경험을 삶에 잘 녹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행은 분명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멋진 경험이지만 결국 삶의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너무 여행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여행을 통해 어떤 삶을 만들고 싶은지 고민해 보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행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